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의 축구알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세리에 A에서 현재 2위로 우승 경쟁하고 있는 인텔의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인텔은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공격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XG값도 높은 편이고 경기당 유효 슈팅이나 슈팅을 만들어내는 기록들도 유럽에 있는 강팀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공격 지표들을 바탕으로 리그에서도 득점 선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텔의 가장 큰 매력은 후방 빌드업에 있습니다. 인텔은 항상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이전에도 콘테가 인텔에 머무르면서 3-5-2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인자기의 후방 빌드업 시스템은 콘테의 인테르 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콘테가 인텔에 있을 때의 후방 빌드업 운영 방식은 주로 좌측면으로 쏠린 포지셔닝을 잡고 우측면으로 길게 전환했을 때 바렐라가 위치한 우측면을 루카쿠와 하키미가 같이 활용했던 방식이 주 패턴이었다면 올 시즌 인텔은 기존의 콘테가 활용한 패턴도 활용하면서 다양한 빌드업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5-2 시스템의 후방 빌드업은 보편적으로 3명의 센터백과 3명의 미드필더가 골고루 3선에 위치하고 윙백이 넓게 위치하는 시스템인데 올 시즌 인텔가 준비한 후방 빌드업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서 언급한 빌드업 방식 외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방식은 브로조비치가 센터백 좌측 또는 우측으로 내려가 한쪽 스토퍼를 넓게 위치하게 만들고 해당 측면에 위치하는 윙백은 높게 오버래핑 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이렇게 브로조비치가 내려가면 3선에서 공백이 발생하는데 미드필더로 자주 나오는 차라노글루나 바렐라가 중원을 지켜주는 형태로 4-2 형태가 유지되는데요. 이렇게 유지되면 스토퍼도 아예 풀백처럼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미드필더와 풀백처럼 뛰지만 사실상 스토퍼인 선수와 윙백까지 더하면 측면에서 삼각형 대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외에도 백3와 3미들이 스타팅 포지셔닝을 잡게 되면 브로조비치는 내려가고 한 명의 미드필더만 코어가 되면서 후방에서 포백으로 유지되어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전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후방에서 전방까지 패스 길이가 길거나 패스 루트가 한 곳만 열려있을 경우 앞선에 있는 산체스나 제코가 내려와서 2선 공간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보이는데요. 후방에서 미드필더들이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상대팀 압박이 대부분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데 공간을 열어주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워드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경우 여유 있는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지만 짧게 터치하고 바로 돌아서 템포를 유지하거나 밑에 있는 선수에게 주고 빠져나가야 팀 전개 속도를 살릴 수 있었고 미드필더가 전진하고 포워드가 내려오면서 마치 변형된 4-3-3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만큼 인텔의 미드필더들은 후방에서 굉장히 영리해야 했고 빌드업이 헤매고 있을 때 빈 공간으로 이동해서 받아주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최대한 후방에서 풀고 측면에 위치하는 페리시치와 둠프리스의 속도를 활용해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축으로 나오는 브로조비치, 차라노글루, 바렐라의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 후방에서 다양한 공간에 위치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을 보면 3명의 센터백 역할을 하는 선수가 후방에 위치하고 두 미드필더가 측면에 위치하는데 갈리아르디니가 가운데 공간이 비어 팀 빌드업이 진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가운데로 이동해서 받아주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선에 위치하는 선수까지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전진이 더해진다면 미드필더들이 양쪽에 위치하더라도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르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풀어내면 항상 전방에는 1선에서 내려온 포워드를 제외해도 빠른 발을 가진 윙백들이 전진해서 최소 4명에서 5명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5명의 선수가 유지되는 상황 외에도 윙백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패턴도 보이면서 인텔의 후방 빌드업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고 세세한 움직임까지 더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텔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 포지셔닝을 잡았을 때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해 항상 측면에 2명의 선수를 꼭 배치하는데요. 최대한 페리시치나 둠프리스처럼 윙백 역할을 하는 선수가 위치해서 전진하는 그림이 제일 베스트지만 상황에 따라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포워드로 나오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코를 포함한 여러 공격진들이 측면이나 다양한 2선 공간에서 뛴 부분도 여러 차례 볼 수 있고 2선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측면으로 돌려주는 역할도 하되 두 선수 중 한 명은 항상 포워드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상황까지 인테레가 빌드업 전개에 성공하면 최전방에는 최소 4명에서 5명까지 유지가 되는데 측면에 넓게 위치하는 선수가 상대 풀백이 끌려 나오게끔 포지셔닝을 잡으면 사이 공간에 인테르 선수들이 항상 위치해 2선 바로 앞까지 스토퍼들이 전진하면서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상대는 이 과정에서 포백을 유지할 때 인텔의 공격진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인텔의 윙어가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도 벌어지기 때문에 스토퍼로 자주 나왔던 바스톤이나 담브로시오 혹은 슈크리니아르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에게 주고 다시 들어가는 패턴이나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에서 올려주는 패턴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바스토니는 좌측면에서 페리시치와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 침투할 때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테르 공격진들의 약점인 타겟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고, 반대로 담브로시오는 우측면에서 스토퍼로 출전해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가 벌어질 경우 이 사이 공간으로 침투해 크로스를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유형이고, 풀백의 경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우측면에서 마치 2명의 풀백이 위치한 듯한 플레이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패턴은 최대한 윙백과 포워드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을 미드필더인 차라노글루나 바렐라가 최대한 침투하면서 활용하는 패턴이지만, 이 두 선수가 한 측면으로 뭉쳐서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이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있고, 반대편에 있는 스토퍼는 전환하는 타이밍에 맞춰 전진하기 때문에 인텔의 빌드업이 한 공간을 향해 풀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파이널 서드까지 진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텔에는 수비 상황에서 3-5-2 형태를 보이는데요. 인텔에는 볼을 뺏겼을 때도 3-5-2 형태로 상대를 바로 압박하는데, 상대가 3백이냐 4백이냐에 따라 세부적인 움직임이 달라지지만 최대한 양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넓게 움직이면서 뒤로 무르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수비 라인은 상대의 공격 패턴을 대응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상대가 뒷공간을 향해 길게 넣어주거나 1, 2선을 향해 볼을 줄 때 수비진들도 각자의 대인 마크가 있기 때문에 순간 수비수들이 뒤로 무르면서 수비 라인이 U자 형태로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무르게 만들면서 2선 공간을 만들면 인텔의 수비진들은 개개인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이 약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들에서는 라인을 낮추고 있을 때 윙백들이 전진하면서 간헐적인 4-4-2 형태를 만드는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최대한 공간을 줄이고 있지만, 3선에 위치하는 미드필더들도 한두 발자국씩 전진한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인자기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